존중하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법률적인 상식을 좀 가르쳐 드리면, 저 추돌당한 차량 있잖아요. 차량한테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저 차량은 안녕하세요. 윤혜니 해석 블랙박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또 블랙박스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두 분 잘 계셨죠? 네, 잘 계셨습니다. 상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볼게요. 네. 네. 왠지 고속도로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네요. 네. 근데 뭐 차들이 약간 되게 브레이크를 빨라요. 밟고 되게 있는데 빨라요. 이거 뭐야? 뭐야? 저 차는 왜 저쪽에서 갑자기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어머, 나 영화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 좀 다시 보고 싶네요. 우와. 갑자기 뭐야? 왜 거꾸로 오지? 네. 일단 가만히 그래요? 있어봐요. 네. 그래가지고 저 앞에 저 소나타인가 아반떼 차량은 네. 잘 지나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제목을 보니까 블랙아이스로 인한 역주행 사고네요. 블랙아이스. 저 차가 저 바닥이 미끄러운가 봐요. 지금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군요, 차가. 그런 것 같은데요? 노면이 젖어 있죠, 그죠? 근데 네, 네. 다른 차들이 잘 지나가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사고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빵 박았어. 다시 한번 좀 앞에서부터 보죠. 예. 2초부터 보시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차가 이미 비상 깜빡이 이제 들어오고요. 비상 깜빡이를 켰어요? 네. 저 앞에요? 벌써 이게 한 80, 100m 전방에서 이미 켰죠, 그죠? 깜빡이를. 와. 그다음에 속도를 급 줄였어요. 왜냐면 이미 저 지금 차가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트럭이 지금 1차로로 지금 이미 좀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했던 것 같아요. 일단 소나타 차량은. 일단 2차 블랙박스 차량하고 멈춘 차량하고만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네. 예. 네. 거꾸로 이쪽을 바라보면서 오던 트럭하고는 안 부딪힌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네요. 안 붙였어요. 야, 정말 이거 큰 사고가 될 수 있었겠는데. 물론 지금 이 사고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그러게요. 오늘 너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질문을 드리기가 네. 저, 네. 일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김민 씨는? 이 사고에 이제 어쨌든 세대 차량이 관여가 돼 있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네. 지금 그 이 블랙박스 차량이 다가올 때 여기저기 보니까 저도 지금 브레이크가 엄청 많이 보여요, 차들이. 그럼 이상을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속도가 과하게 좀 높았어요. 그랬다고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네. 그러면은 저 앞에 선 차랑 역주행 거꾸로 있던 트럭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지금 트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블랙아이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 옆에 차량은 정말 그 아까도 말씀하시던 비상등도 잘 켜고 있었고 천천히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 차량도 조금 천천히 갔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지금 비상등을 켜? 뒤에서부터 조심해서 오라고 비상등을 켰는데 그러면 이 블랙박스 차량이 100% 책임이 있다. 네, 사고에. 프로라고 또 하면은 또 사람이 좀 화끈하게 해봐요. 그래도 좀 잘못이 큰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주행으로 틀어져 있던 트럭이 한 10%, 블랙박스 차량에게 90%.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속도가 블랙박스 차량이 빨라서 한번 제가 초하고 지금 거리를 한번 재봤었어요. 재봤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은 아마 한 200m를 4, 5초대에 주파했던 것으로 보아서 속도가 140, 130 정도였어요. 자, 지금 이 노면 젖어 있어요. 노면 젖어 있으면 도로교통법상 실은 제한 속도 20%를 감축해야 돼요. 만약에 이 도로에서 무슨 결빙이 20mm 이상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50%를 줄여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차량들은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이 차량만 그 차로를 변경해 가면서 무한 질주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안전거리 미확보 그리고 제한속도 미준수 이런 과실이 있고 자, 저 트럭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 판단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럭도 지금 미끄러져서 어떻게든 교통에 방해를 일으킬 상황을 만드는 과실을
범했단 말이죠. 네. 저것도 과실이에요. 그 그렇구나. 본인의 과실이 그러한 그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내려서 뭐 교통 정리를 위한 어떤 그런 수신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빠르게 갓길로 이동 주차를 한다, 이동을 한다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과실은 어느 정도 묻기는 해요. 예. 이 상황 자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적어도 이 블랙박스 차량에게 많은 과실이 주어질 것이고 한 10에서 한 15%는 저쪽 차량에게 아마 좀 인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에요. 네, 들어볼까요? 거의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사고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일단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트럭이 원인 제공을 했다. 그렇죠. 트럭이 뭔가 운전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하. 역주행이 됐겠죠. 아마 트럭도 과속을 하다가 그랬네. 네, 과속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갑자기 차가 돌았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원인을 제공한 건 딱 1차로는 트럭이니까 트럭의 책임이 있어 보이고요. 네. 저 추돌을 당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방에 저런 차가 있으니까 멈춰 선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요. 맞아요. 트럭하고 충돌하지 않은 네. 것만 해도 다행이고 그것만으로도 일단 운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방에 상황이 났기 때문에 서행을 한 거니까 추돌을 당한 차량 입장에서는 저 위에 더 이상 더 안전하게 운전할 할 수 수 있는 없어요. 네, 잘하고 있었어. 방법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블랙아이스 우리 또 한번 다뤘었잖아요. 블랙아이스 정말 무서운 건데 저렇게 어마어마무시한 속도로 저는 블랙아이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블랙아이스 상황에서 저렇게 달린 차가 있었다는 그러니까요. 게. 예. 그래서 저는 일단 트럭도 한 20% 정도, 네. 8대2 정도의 비율로 트럭이 한 2 정도, 그리고 추돌한 차량, 블랙박스 차량이 한 8 정도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누구를 선택할 수 없겠네요. 두 분 다 의견이 네, 비슷비슷해서. 비슷해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진짜 저는 좀 몰랐던 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과실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 건 저 앞에서 안전하게 정차하면서 서행하면서 피해갔던 차량에겐 아무 과실이 없어요. 그렇죠. 그 차량에 관한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불박 차량이 100, 뭐 트럭도 100,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다만 이 사건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이게 손해배상의 분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트럭 차량과 불박 차량의 과실을 놓고 보았을 때 어느 쪽에게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더 공평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불박 차량의 불법성이 더 가중하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법률적인 상식을 좀 가르쳐 드리면, 저 추돌 당한 차량 있잖아요. 차량한테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네. 그러면 저 차량은 누구한테든 공동 물법행위라고 하는데 트럭 운전자한테도 1,0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뒤에서 추돌한 사람한테도 1,0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대신 있죠. 대신 두 사람한테 나눠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눠서 네. 트럭 운전자한테 500만 원을 받았다면 네. 그러면 뒷차량한테 운전자한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트럭 운전자는 전체 과실이 20%밖에 안 되는데 네. 내가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좀 그렇네. 그럼 너무 많이 줬잖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블랙박스 운전자한테 내 과실 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구상권이라는 내가 대신 건 내줬다 이거예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손해가 있다면 8대2면은 트럭 운전자는 200만 원을 부담하면 되고 네. 뒷차량 운전자는 800만 원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가 네. 트럭 운전자한테 1,000만 원 다 내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줬어요. 왜냐면 줘야 되니까 법적으로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엔 어떻게 하냐? 이 트럭 운전자가 뒷차량 운전자한테 800만 원 내놔. 내가 네가 낼 돈 800만 원 내줬잖아.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네, 예. 야. 알고 두시면 좋죠. 네, 이렇게 여러분 혹시나 진짜 좀 어려운 거 교통사고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요. 윤혜님 해석 블랙박스에 꼭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고 안 나는 게 좋겠죠.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